최신의 경제 트렌드와 꼭 필요한 생활 정보 그리고 건강 정보까지 꼼꼼히 살펴보는 시간. 안녕하세요. 비즈인사이드 김경란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저마다의 차별화된 경쟁력으로 화제가 되고 있는 곳들을 중점적으로 짚어볼 텐데요. 어떤 내용들이 준비되어 있을지 잠시 저와 함께 살펴보실까요? 네, 강직성 척추염이나 배체특병, 또 궤양성 대장염이나 크론병, 또 혈소판 감소 자반증 같은 이름만 들어도 생소한 이런 병들을 일컬어서 우리는 희귀성 난치병이라고 부릅니다. 그 발병 사례가 드물기 때문에 희귀성병이라고 하긴 하지만 사실 우리 주변에는 다양한 종류의 이 희귀성 난치병으로 고생하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자, 그래서 오늘은 바로 그 희귀성 난치병을 주제로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먼저 오늘 도움 말씀 주실 전문가분 소개해드릴게요. 강성천 과장님 함께하셨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현재 희귀성 난치병 치료 및 연구 활동을 전문으로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네. 자, 주로 어떤 병들을 가진 분들이 많이 찾아오시나요? 주로 이제 자가 면역 질환으로 알려져 있는 그런 질환들인데요. 되게 강직성 척추염, 또 배체특병, 또 궤양성 대장염, 또 크론병, 네네. 또 혈소판 감소 자반증 또는 뭐 많이 알고 있는 류마티스 관절염 같은 네. 그런 이제 희귀 난치 질환 환자들이 많이 찾고 있습니다. 이 강직성 척추염이라는 거요. 네. 사실 일반 환자들이 잘 알지 못하는 희귀 질환인 거잖아요. 예. 어떤 질환인지 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이제 생소한 질환이죠. 네. 그런데 이제 쉽게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척추가 대나무처럼 딱딱하게 굳어지는 질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통증도 굉장히 심하고 이제 운동 능력을 이제 점차 상실하게 되죠. 그리고 목이 이제 굳어서 이제 하늘을 못 보고 땅도 못 보고 또 반드시 누워도 못 자고. 아이고. 예, 굉장히 이제 고통스러운 그런 이제 질환이고 또 마땅한 치료법이 없다 보니까 환자들이 이제 절망 속에 이제 생활하게 되죠. 예. 그렇군요. 그리고 또 언급한 병 중에 배체특병이라고 예. 있습니다. 이건 예. 또 저도 사실 좀 들어봤거든요. 예. 우리나라에서 좀 그래도 이렇게 예. 심심치 않게 발생하는 예. 희귀성 염증 질환? 예. 예. 만성 이제 염증 질환인데요. 예. 예. 증상은 이제 구강이나 음부 궤양을 주 증상으로 하는데 사실은 그거 외에 전신 그 이상 증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아시아 그 사람들 인종에 이제 나타나는데 이제 그 터키의 베체트라는 피부과 의사가 이제 처음 발견한 것인데 나중에는 문제가 이제 실명까지 이르게 되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무서운 그런 이제 질환입니다. 네. 네. 사실 그 희귀성 난치병이라고 하면은 정말 좀 생명이 예. 위험할 정도, 예. 그리고 정말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의 병, 예. 이렇게 떠올리는 경우가 많은데 예. 이렇게 좀 알아보고 또 이야기를 이렇게 들어보면 예. 초기에는 잘 드러나지 않고 예. 서서히 발병하는 그런 희귀성 난치 질환 같은 예. 것들이 또 있더라고요. 예. 근데 사실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의사 입장에서는요, 이런 희귀성 난치병 환자들의 치료를 맡는다는 게 예. 그렇게 참 쉬운 결단이 아닐 것 같다라는 생각도 좀 예. 들거든요. 예. 굉장히 어렵습니다. 환자를 설득해서 치료를 이제 끌고 가는 것도 상당히 어렵고, 네. 그다음에 이게 이런 난치 질환이 좋게 간단히 이렇게 쉽게 치료되는 게 아니고 상당히 더 악화와 호전을 반복되면서 치료하기 때문에 네. 그런 환자 믿음을 이제 주면서 잘 이제 이끌어가는 거 이것도 어려운 일이고요. 네. 그다음에 모든 환자가 다 치료되면 좋겠지만 또 도중에 포기를 하거나 또는 뭐 여러 가지 사유로 또 중단하고 이런 경우도 이제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희귀 질환을 치료하는 자체가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예. 그래요. 근데 현재 이제 한의사로서 한의학에 기반을 둔 희귀성 난치 질환 치료를 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한의학에서 보는 희귀성 난치 질환의 그럼 핵심은 어떤 건가요? 한방에서는 이제 가장 중요한 게 기혈순환입니다. 그래서 기혈순환이 원활하면 만병이 없는 것이고 기혈순환에 문제가 생기면 이런 면역계통에도 이상이 생기면서 각종 질환이 이제 발생을 하게 되죠. 그 한방에서 이제 이런 난치 질환에 대해서는 어떤 이런 병의 어떤 난치 질환이
이런 건 난치질환 이런 것이 아니고 네. 하여튼 기혈순환이 문제가 생기면 이 희귀 난치질환을 비롯한 어떤 병이든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한방이에요. 네. 한의학적인 치료가 그 자가 면역 질환에 더 효과적이라고 네. 보시는 근거는 네. 어디에 있나요? 일단은 자가 면역 질환이 이제 그 기존 그 현대의학에서는 이제 원인 자체가 이제 불확실하고요. 네. 또 치료법이 또 없는 것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한방 쪽으로는 상당히 활발한 치료가 되고 있고 실제로 굉장히 호전되고 또 완치에 이르는 경우도 이제 굉장히 많고 예, 그래서 이제 실제 치료 사례로서 네. 일단은 이 자가 면역 질환의 한방 치료가 굉장히 유효하다. 예, 이렇게 지금 실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근데 사실 그 희귀 난치성 병이 치료가 좀 가장 힘들다고 네. 얘기를 하는 이유가 재발이 예. 잦다는 부분이잖아요. 예. 아까 말씀도 네. 하셨지만 예. 이 치료가 됐다가 또 악화가 됐다가 예. 이걸 반복을 한다고 예. 하셨는데 이게 치료가 됐다고 해서 완전하게 딱 완치가 네. 됐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고 예. 평생 좀 관리가 필요한 병들이 많다는 얘기를 좀 많이 예. 들었거든요. 네. 일시적인 증상이 호전됐다고 해서 완치라고 볼 수는 없어요. 네. 그런데 대부분 이제 그 증상이 소실히 일시적으로 이제 없어졌다고 해서 다 치료됐다, 완치가 됐다고 그렇죠.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은데 아, 그런 경우 이제 재발은 원인이 완전히 제거가 안 되면 재발이 그렇죠. 되죠. 네. 그래서 완전한 치료, 즉 원인이 제거되면 일체 재발 없습니다. 그런 네. 경우들이 또 치료하시면서 있으셨나요? 그렇습니다. 예. 아. 그리고 한 가지 증상만 이제 좋아지는 게 아니고 가령 강제성 척추염이다 그러면 그 척추뼈가 굳어지는 증상 외에 네. 뭐 소화장애나 무기력, 피로, 그다음에 이런 뭐 대소변, 그 대변의 문제 또는 이런 전반적인 그 전신 증상이 다 동반하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 원인이 제거되면 강제성 척추염 그 증상뿐만 아니라 모든 전신 증상이 다 없어져요. 네. 그런 상태에서는 절대 재발이 없습니다. 아, 예, 그래서 완치됐다가 재발됐다 이런 문제는 원인이 제거가 제대로 안 된 상태를 이제 완치로 잘못 오해를 해서 그런 것이고 원인이 제거된다 그러면은 그런 완치가 되고 절대 재발이 없습니다. 아, 그래요. 네.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모든 네. 병은 치료도 중요한데 예방이 예.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예. 혹시 이 희귀 난치성 질환도 예. 혹시 예방이 가능할 수 있는 부분이 있나요? 아니면 예방요. 평상시에 좀 조심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예. 어떤 게 있는지. 그 예방이라는 것은 이제 그 원인에 비추어서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이런 희귀 난치 질환이 현대에 점증하고 있는 이유는 이제 뭐 운송 수단이나 기계와 의해 자동화에 의해서 운동이 이제 현대인한테 부족합니다. 그래서 운동이 첫째 부족하고 그다음에 햇빛을 많이 좀 쏘여줘야 되는데 그 햇빛을 못 쐬고 살아요. 그 두 가지에 의해서 이제 뼈에도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이런 면역 체계에도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 원인이 방금 말씀드린 그거기 때문에 예방이라면 운동을 꾸준히 하고 그다음에 햇빛을 좀 쏘여주고 그다음에 이제 건강한 이제 식생활을 하는 거 네. 그것이 바로 예방이 되고 또한 치료의 한 가지 길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참 일상적인 생활을 잘 예. 꾸려 나가는 게 예방이기도 한데 예. 참 현대인들이 바쁘고 예. 굉장히 이게 쫓기는 삶에 살다 보니 예. 정작 당연히 쬐야 할 햇빛도 못 쬐고 예. 당연히 지켜야 할 그 규칙적인 식습관도 지키지 못하고 예. 참 여러모로 건강을 지키기 어려운 시대라는 생각도 많이 예. 들어요. 예. 그러면은 끝으로 예. 이런 자가 면역 질환, 희귀성 난치병 질환을 앓고 있는 분들에게 예. 좀 힘이 될 수 있는 말씀 예.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는 이제 치료하면서 상당히 이제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이 희귀 난치 질환이고 불치병으로 알려져 있는 질환이지만 치료법이 분명히 있습니다. 네. 들어가는 문이 있으면 나가는 문이 분명히 있잖아요. 병이 있으면 치료법이 있어요. 다만 나가는 문을 못 찾는다고 해서 나가는 문이 없다고 생각해 버리면 안 되죠. 치료법은 분명히 있기 때문에 희망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을 하면 충분히 극복해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불치병이라는 생각에 절망해버리고 스스로 포기해버리게 되면 영원히 그 병에서 이제 헤어날 수가 없겠죠. 네. 그래서
치료법은 있다는 그런 희망을 가지고 치료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그런 마음 자세, 이게 저는 이제 상당히 필요하다 보고 이 절망 속에 빠져 있는 환자들을 볼 때 상당히 안타까운데 그럴 필요가 없다. 치료법은 분명히 있다. 그래서 희망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가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요. 사실 이게 위기성 난치성 질환 이런 이름이 붙음과 동시에 네. 환자들은 사실 좀 길을 잃고 절망에 빠질 절망하게 경우가 되죠. 많아요. 예. 그런데 이렇게 의사 선생님께서 직접 치료법은 분명히 있다라고 말씀을 예. 하시니까 많은 분들이 좀 희망을 정말 가지셨으면 좋겠고 예. 또 이렇게 의학계 쪽에서 예.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셔서 예. 그런 분들에게 희망이 되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네, 오늘 희귀성 난치병이라고 불리는 자가 면역 질환 그리고 그 치료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오늘 자리에 함께 해주신 강성천 과장님, 네,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침 저녁으로는 이제 선선한 봄 날씨인데 낮 시간에는 햇살이 무척 뜨거워졌죠. 며칠 전 서울과 경기 지역 일부에는 올 들어서 처음으로 오존주의보가 내려지기도 했는데요. 한여름보다 오히려 5월에서 이 6월까지의 초여름이 연중 자외선 지수가 가장 높은 때라고 합니다. 외출하기 좋은 계절이라고는 해도 아직은 이 바깥 활동을 할 때 좀 더 좀 주의를 기울이셔야 하지 않을까 싶은 마음도 드네요. 네, 김경란의 비즈인사이드 오늘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